안녕하세요. 커피앤톡입니다.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. 얼마 전 겪은 일을 생각하니 참 돈이 뭐라고, 승진이 대체 뭐길래 이런 결정을 했나 싶은 후회가 드는데요. 큰 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요즘은 모든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. 20대 초반 남편과 저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. 남편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었고 일도 잘하는 선임이라서 그런 모습에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우린 2달쯤 넘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. 전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. 매사에 진중하고 이성적인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사 일을 정리하고 가정주부가 되었고, 저를 대신해 남편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준비하고 있었죠. 그리고 그때 남편이 고민이 깊은 얼굴로 준비하다 보니까 승진 욕심이 나는데. 왜? 무슨 일이 있어? 아니, 해외를 다녀오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나만 그 점수가 부족해서 마음이 걸리네.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. 몇 년이나? 3년 정도 다녀오면 가산점이 붙을 것 같아. 3년? 당신 혼자 애 키우고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고민된다. 아, 나도 갑자기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 한 주 정도만 생각 더 해보고 알려줘도 돼? 나도 앞으로 우리 애 더 크면 돈 드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승진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참 쉽지가 않네. 그러게 말이야.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. 평생 어머니 집에서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살다 저하고 결혼한 남편은 혼자 살아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군요. 물가에 애 내놓는 심정이었죠. 그런데도 남편은 나중을 생각해 꼭 승진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고, 저 하나만 견디면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긴 고민 끝에 남편을 편히 보내주자고 다짐을 했어요. 그리고 그때 시모 전화도 한몫하더라고요. 얘, 기훈이 승진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? 아, 그게 조금 고민되는 게 있는데 해외로 가야 점수가 많이 붙는다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무슨 고민을 해? 당장 가야지. 승진해야지. 아, 네? 아니, 그게... 넌 남편 발목 잡아놓고 평생 승진 못 시킬 일이 있어? 아, 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도 혼자 타국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평생 혼자 살아본 적 없잖아요. 아이고, 누가 누굴 걱정해? 너는 가끔 보면 남의 핑계 대면서 말을 잘하더라. 그런 이유라면 당장이라도 보내. 우리 애가 못하는 게 없는 애다. 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자기 혼자 버스 타고 집 찾아오던 녀석이야. 무슨 걱정해. 앞길 막지 말고 편히 가라고 보내줘라. 알았지? 설마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러니? 아니요. 저도 그렇게 얘기할 참이에요, 어머니. 내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가마. 네? 아니에요. 어머니 힘드신데. 보니까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는 거잖아. 내가 해결해 준다고. 그럼 됐지? 정리된 걸로 한다.
결혼 후 시모와 적당히 거리를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. 무슨 일이든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밀어붙이는 못된 습관이 있더라고요. 그런 말과 행동이 내내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기분이었죠.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게 되더라고요. 시모 그림으로는 제가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고 남편 발목을 잡고 늘어진 꼴을 만들어 버리는데 기가 차더군요. 저도 남편을 최대한 편하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시모 등살을 떠밀려 억지로 허락하게 된 꼴이 되더라고요. 시모는 그것도 모자라 형님에게까지 이 일을 전달했더라고요. 간만에 전화가 온 형님은 곧 승진한다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. 아, 형님, 아직은 아니에요. 결정할 일이 더 남아서. 아이, 그 보내줘, 시원하게. 남편 없으면 죽어? 아니요,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. 승진해야 연봉도 달라지지. 애 하나 키우려면 드는 게 얼만데. 당연히 보내야 돼. 고민하지 말고 보내. 그리고 어머니랑 내가 좀 더 신경 써줄게. 걱정 말고. 아니에요. 혼자서도 충분해요. 애 키우는 거 서툴던데 아직. 쳐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. 그래. 그러니까 어머니랑 내가 좀 도와야지. 애는 잠깐 눈 떼면 바로 일 일어난다니까. 매사에 조심해야 돼. 우리가 자주 갈 테니까 걱정 말고. 응? 솔직히 평소에 연락도 뜸하던 형님이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. 아마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를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는데 마치 남편 해외 가기를 기다린 사람들처럼 구는 게 찜찜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보양식 준비를 해서 간만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남편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. 와, 냄새 장난 아니다. 오늘 무슨 날이야? 앞으로 이런 음식 자주 못 먹을 것 같아서. 아유, 벌써 이별이라도 해? 편하게 다녀오라고. 따뜻할 때 먹기 앉아. 결정한 거야?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단순하게 정리가 됐어.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살 걱정이나 해. 혼자 살아본 적 없어서 더 힘들 텐데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자. 정말 괜찮겠어? 딱 몇 년이잖아. 괜찮아. 엄마가 많이 도와준대. 형수도 그렇고 평소엔 무심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나 떠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싶네. 마음이 고맙더라고. 그러게 나도 좀 놀랐어. 덕분에 고마워.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안 보내줬으면 나도 마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잘 준비해 볼게. 나도 이 기회에 혼자 밥해 먹고 그런 것 좀 배워야겠어. 아이고, 출근이나 잘하세요. 그렇게 남편은 결정을 내리자마자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빠르게 해외 파견을 떠났고 남편이 그리울 새도 없이 제 집에는 형님과 시모가 들이닥치더군요. 어머니. 예, 우리 왔다. 짐부터 받아. 아, 형님도 오셨어요? 나이 많은 어머니를 혼자 어떻게 시켜? 같이 해야지. 아,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은데. 아직 동서할 줄 모르는 것도 많고 우리한테 맡겨. 그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래. 한창 놀 나이에
결혼하고 임신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. 아니에요. 그렇다고 제가 맡겨놓고 갈 순 없죠. 일단 내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매일은 못 오고 하루씩 어머니랑 나랑 없을 거야. 그래도 5일은 다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마.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애 학교 입학한다고 그런다니까. 금방 커. 집안 꼴하고는. 아니, 너 냉장고 청소는 하니? 아, 그게 짐 싼다고 통 정신이 없어서. 이런 데서 가정교육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? 어머니, 요즘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. 내 입으로 할 말도 못해. 이 꼴을 보고도. 아이고 참, 하기야. 우리 동서가 손끝이 안 야무지더라고요. 다 삶의 지혜야 우리 하는 게. 보고 동서도 많이 배워. 응? 어머니랑 내가 이제 살림은 다 맡아서 할게.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, 정말. 시엠이 불편하다 이거니? 아니, 우린 다 가족이라고 돕자고 이러는 건데 참 몰라주네. 정말 괜찮아요, 정말로. 저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물었죠. 잠깐 도와준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집까지 쳐들어와 살 생각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. 어머니하고 형님,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짐 끌고 왔어. 뭐? 당신은 들은 이야기 없었지? 들었으면 내가 말했겠지. 정말 나도 몰랐어. 도와준다는 게 이런 거였어? 내 집인데도 숨이 막혀 아주.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 잘 해볼게. 무슨 3살 애 취급하면서 냉장고 청소까지 한다고. 사람 무시하는데 이건 아니잖아. 당신도 내가 어머니한테 일부러 선지키고 그러는 거 알잖아. 결혼 전부터 남편도 어머니의 성격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저에게 가능하면 거리를 두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나름 현명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 기회에 쏙쏙들이 다 집을 파헤칠 작정이었죠. 하루씩 장롱, 서랍, 화장실, 베란다까지 짐을 열어보면서 쏙쏙들이 살림살이를 파악하는데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습니다. 이 가방은 좋은 거냐? 네? 아주 비싼 건 아닌데요. 너하고 안 어울린다. 네 형님 줘. 그게 제가 잘 드는 거라서요. 너하고 안 어울려. 너 드는 것도 본 적도 없는데. 제가 다른 거 드릴게요, 그럼. 그러지 말고 시원하게 좀 줘라. 너도 좋은 성격 아니야. 착하긴 하다고 해도 은근히 이기적이라니까. 지금 자기 살림도 힘든데 이 집까지 와서 일해주고 있는 판에 이 조그만한 거 하나도 못 줘? 아니요, 그게 아니라 제가 쓰는 거니까. 너하고 안 어울린다니까 참. 너랑은 아니야. 알겠습니다. 막무가내로 시모와 형님은 제 집에서 짐을 꺼내 쓰기도 하고 옷을 입으며 패션쇼까지 하더군요. 그러다가 본인 마음에 들면 억지를 부리며 갖고 가고 이 집에서 대체 전 어떤 존재인지 남편이 당장이라도 돌아왔으면 싶은 생각으로 견디고 견뎠지만 고작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끔찍했습니다. 그리고 이상하게 변해버린 형님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. 초반엔 저와 시모의 사이를 조율해주는 것 같았는데
나중엔 더 불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. 동선의 집안 부자더라고.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모른다니까. 네? 솔직히 송서 어딜 봐서 부잣집 딸내미 같아? 어렵게 살다 수저 하나 들고 시집 온 느낌인데. 좋은 옷 같은 거 다 어릴 때 엄마가 물려준 거지? 제가 산 게 많지는 않아요. 봐, 딱 그래 보이더라니까. 좋은 거 많더라고. 집안 보고 반해서 결혼했나? 자기도 솔직히 그런 거 일부러 티내고 그랬지? 아니요. 그런 얘기를 왜 해요? 그럼 어떻게 결혼까지 했을까? 하다가도 모르겠네. 아, 동서 월세 받는 집 하나 있지? 네. 결혼 전에 제가 살던 원룸인데 그대로 뒀어요. 많이 올랐어? 지금은 얼마야? 집 주소 불러봐. 주소요? 그걸 왜? 아유, 아니야.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안 돼. 그냥 나도 그런 거 하나 사놓을까 하고. 농담이야, 농담. 본인이 곤란해지면 농담으로 뭉뚱그리긴 했지만 분명히 형님의 말 안에는 저를 깔아보는 태도가 깔려져 있었긴 했습니다. 대체 어떻게 결혼했냐고 추궁을 하질 않나. 혼잣말로 티도 안 나는 부자는 처음 본다며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. 남편하고 살 때만 해도 아늑하고 평화롭던 집안이 하루하루 지옥에서 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잠시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이 생겨 연락이 먼저 왔더군요. 괜히 전 타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스트레스일까 싶어서 꾹꾹 누르고 견뎠습니다. 그리고 남편은 다행히 승진이란 좋은 소식을 안고 집에 돌아왔죠. 저도 모르게 남편 얼굴을 보니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요. 남편은 우는 절 보고 당황해서 아유, 왜 울어? 누가 보면 남북 정상회담인 줄 알아. 너무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하네. 눈물이 안 멈춰. 그만 울어. 고생 많았어. 당신도 잘했어. 자랑스러워, 정말. 해낼 줄 알았어. 이번에 치열하긴 했는데, 그래도 해외 관계 가산점이 많이 더해줘서 다행이지. 우리 둘 다 고생한 보람 있다. 그러니까, 제일 먹고 싶어 하던 거 차렸어. 김치찌개가 진짜 그립더라고. 너무 별것도 아닌 걸 먹고 싶다고 해서 당황했잖아. 당신 손맛이 그립더라고. 와, 시원하다. 그나저나, 당신 스트레스 많았지? 어머니가 아무리 말해도 고집을 피워서 말리기가 어렵더라고. 말은 안 간다고 했는데, 당신이 말 좀 하고 가. 정말 미치겠어. 그런데 그때 벨이 울리더니 형님과 시모가 축하한다며 찾아와 둘이 있는 시간까지 방해하더군요.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있던 참에 남편 짐 정리 핑계로 저는 방에 먼저 들어가 두 사람을 피해 있었어요. 밖에서 시모 말하는 소리가 날아와 꽂히더군요. 김치찌개?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. 아무리 그래도 갈비찜 하나는 있어야지. 먼 타국에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먹다 남은 찌개가 무슨 말이야? 우리 할 얘기 있어서 왔어요, 서방님. 무슨 얘기예요? 아니, 이제 확실하게 정산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,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서, 한국 오신 김에. 무슨 정산이요?
동서가 빚진 게 있어요, 우리한테. 빚을 지다니요? 아니, 어머니랑 내가 둘이 집을 다 치우고 관리하고 애까지 우리 둘이서 보니까 자꾸 밖으로 놔두었거든요. 이 사람이요? 나도 참다 참다 말한다만 참 가관이더라. 아무리 말은 우리가 다 해준다고 해도 지가 사람이면 그럼 못 쓰지. 우리들한테 돈 빌려간 게 지금 얼마야? 굳이 가족끼리 이자까지 치고 그러진 않을게요. 죄송한데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. 저는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귀를 의심했습니다. 다른 사람 이야기인가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더라고요.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저 뻔뻔한 것 봐. 지 남편 앞에서 아닌 척. 어머니, 아니 형님, 제가 무슨 빚을 져요? 저번에도 집에 힘든 일 생겼다면서 몇천 꼬아갔잖아. 분유값 없다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보니까 너 뒤로 다른 데 쓰고 다닌 것 같더라. 무슨 노름판에 빠진 건지 내가 넣으면 이야기하려고 여태 참았다. 둘이 합해서 1억이 넘어요. 아무리 그래도 두 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어떻게 그런 누명을 지금 씌우세요? 제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서 남편하고 상의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? 그런데 순순히 다 빌려주셨다고요?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어머니 몰래 나한테 많이 꺼갔잖아. 이거 왜 이래? 왜 발뺌이야? 기가 막혀서. 너 같은 개념 없는 애랑 말하기 싫어서 참았어. 뭐요? 내가 차마 바람났단 말은 못하겠다. 하도 이 집에 박혀 일만 하느라 쫓아다닐 새도 없었지. 그 돈 나도 내 남편 모르게 준 거야. 그거 걸리면 나도 이혼이라고. 너 집 잘 산다고 얼마든지 갚아준다며? 기가 막혀 정말. 여보, 이 말을 믿는 거야? 그럼 돈은 어디서 주고받으셨어요? 어디긴 어디야, 이 집이지. 그럼 일단 진정하고 계세요. 정 안 되면 너 원룸이라도 팔아야지. 원룸 갖고 있다고 얼마나 큰 소리 쳤어? 제가 언제요? 정말 사람 잡는다는 게 뭔지 그 말의 의미를 알겠더군요. 시모랑 형님은 둘이 이미 다 입을 맞추고 와서 저 하나 바보로 만드는데 결국 이들 목표가 뭐였는지 알겠더군요. 오늘을 위해 몇 개월을 참고 견뎠겠죠. 그러지 않고서야 고작 가방, 옷 몇 개 뺏어가는 걸로 채워지지 않았겠죠. 한참 방에서 짐을 뒤적거리던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니 그럼 다 같이 보실까요? 그럼 진실이 풀릴 것 같아요. 이게 뭐냐? 무슨 진실? 너 지금 엄마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해? 남편은 흔들림 없이 재생 파일을 누르더니 제가 CCTV를 설치해 두고 갔어요. 여기 6개월 동안 두 분이 한 일, 대화 하나하나 녹음이 돼 있을 테니 같이 보고 이야기하시죠. 아까 그러셨죠. 거래도 이 집에서 했다고요. 그럼 다 나와 있겠네요. 남편이 재생 파일을 누르며 체크를 시작하자 사색이 된 어머니와 형님은 갑자기 노트북을 치우면서 아니, 이 집 아니다. 근처 어딘데요? 말씀하세요. 밖에도 어디에나 CCTV가 있으니까 금방 찾아내면 알 수 있겠네요. 아니, 아니다. 남편은 이 두 사람이 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했다는 걸 눈치챘더군요. 여기서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는 분 있으면
그때는 가족 아니고 경찰서에서 제대로 조사할 겁니다. 1억이라는 돈이 장난할 금액이 아니잖아요. 아시죠? 차갑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 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오자 갑자기 어머니는 우리 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나는 몰랐다. 얘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. 어머니, 이건 아니죠. 어머니가 원룸 2억 정도 된다고 알려주셨잖아요. 흠잡아서 뺏어오자면서요. 저저 못된 년? 내가 언제? 누굴 걸고 넘어져? 난 아니야, 동서. 정말로 믿어줘. 왜요? 금방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시더니 더 해보시지. 동서, 잘못했어. 어머니가 하도 꼬셔서 하는 수 없었어. 어머니 고집 알잖아, 동서도. 그만하세요. 두 분 다 나가세요. 이제 가족으로 볼 일은 죽는 날까지 없을 겁니다. 아셨어요? 경찰서에서 철저히 조사받을 거예요. 저 없다고 이 사람 이렇게 괴롭히고 누명 씌운 거 저 가만히 안 넘어갈 겁니다.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, 상식적으로? 알고 보니 제가 갖고 있던 2억 가까이 되는 원룸이 탐이 나서 이렇게 둘이 합을 맞췄더라고요. 이상한 집 버려서 저 하나 골탕 먹이면 순간 자기네들 것이 되는 줄 알았겠죠. 남편도 두 사람이 집에 온 게 내내 수상해서 미리 작업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라도 저에게 말하면 의식할 것 같아서 혼자 보려고 숨기고 있었다고 했어요. 멀리서 이 상황을 내다본 듯 걱정해준 남편 덕에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됐고 남편은 이 일에 크게 분노해 소송을 걸고 시모와 형님과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아직도 서로 탓만하고 있지만 가족으로, 아니 인간이라면 해선 안 될 짓을 벌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에 화가 나서 남편도 끝까지 싸우자고 하더라고요. 이런 인간들하고 몇 개월이나 같은 집에서 동거동락했던 시간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. 집안일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댄 사연인데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 시원하네요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